대만의 군사 관련 커뮤니티에 대한민국은 세계 군사 강국이다라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대만은 1951년 중국 공산당과 군사적 적대 관계가 고조되며 징병제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국共내전에서 패한 국민당이 중화민국 정부를 대만으로 옮기면서 적의 위협을 막기 위한 수단이 됐으며 징병제 대상은 18세 이상 남성이었습니다. 의무 복무 기간은 군별로 2에서 3년이었지만 1990년 7월부터 2년으로 의무 복무 기간이 통일됐습니다. 이후 중국과 대만 간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젊은 층의 부담이 크다는 여론에 따라 2008년 7월부터는 의무 복무 기간이 1년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이후 완전히 모병제로 전환했습니다. 최근에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 관계가 고조되자 징병제 부활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징병제를 반대하는 쪽과 찬성하는 쪽이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38선에 50만 병력을 배치하고 있는데 이 50만 병력을 다른 용도로 쓴다면 세계 어느 나라가 50만 대군을 이길 수 있겠는가? 현대전에서는 병력의 수보다 기술과 장비가 중요합니다. 미국은 기껏해야 수만 명의 병력으로 다른 나라와 싸울 수 있습니다. 핵폭탄 한 발이면 50만 명을 지울 수 있습니다. 부족하다면 2발이면 끝납니다. 병력 수는 아직도 중요합니다. 미국의 군사기술은 세계 1위지만 현역 군인도 130만 명이 넘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기술도 나쁘지 않지만 병력은 여전히 200만 명이 넘습니다. 중국은 무장경찰도 포함하면 300만 명이 넘습니다. 무장경찰은 헌병에 해당하며 전쟁에 투입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군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대만의 적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만의 군사기술은 군사선진국들에 비해 많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병력 수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군대에 징집되고 싶지 않은 남자들이나 아들을 군대에 보내기 싫어하는 부모들은 징병제 부활을 반대하기 위해서 병력 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수만 명을 징집하면 대만의 국방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대만은 언제까지 미국과 일본에 의존해야 합니까? 예비군을 동원하면 된다고 주장하는데 전쟁이 오래 지속된다면 예비군이 중요하겠지만 전쟁이 초기에 끝나버린다면 예비군은 동원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됩니다. 또 중국은 동원할 예비군이 없다고 하는데 중공군은 복무 후에 2년간 예비군으로 복무해야 합니다. 한국처럼 큰 군대를 유지하는 것은 적에게 고슴도치처럼 보이게 해서 쉽게 공격할 수 없게 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적이 공격을 하려면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된다는 인식을 하게 만들어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이 강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은 강한 경제가 뒷받침하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징병제 하나 때문이 아닙니다.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한국 조선업 세계 1위라는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현대 기아차는 유럽과 미국에서 많이 팔리고 있고 우리 집에서도 현대차를 구입했습니다. 한국의 훈련기는 많은 국가에 판매되고 있으며 K9 자주포는 유럽 여러 국가에서 구입했고 전체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잠수함은 인도네시아에 판매했고 호위함은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태국, 페루, 브라질, 필리핀에 상륙한 보급선은 인도네시아, 페루, 필리핀, 영국, 노르웨이, 뉴질랜드에 판매했습니다. 프랑스에서 도입한 라파에트급 호위함 사기 사건이 있었지만 여기서 라파에트급 사기 사건이란 프랑스가 대만에서 호위함을 낙찰받은 후 중국의 압력 때문에 프랑스가 원래 계약한 장비를 달아주지 않은 채 사업이 끝났고 대만이 나중에 어렵게 미국산 무기를 통합한 사건입니다. 또 대만의 사법당국이 비리 혐의를 잡아 조사 중이던 대만군 장교가 피살되어 변사체로 발견되는 바람에 수사가 시작되었는데 비리 자금이 프랑스에서 대만으로 다시 프랑스를 돌아 유럽 금융기관에 예치되었다는 게 밝혀져서 2010년에서 2011년까지 양국 정계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대만이 가성비에 속지 않고 한국에서 울산함을 사지 않은 게 정말 다행입니다. 한국은 대만의 제1의 경제적 적대국이기 때문에 한국의 군사무기를 사지 말아야 합니다. 가성비 때문에 한국의 무기를 사는 것은 한국에 외화를 보내게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대만의 외화를 빼앗아 대만 반도체 산업에 불리한 자금이 됩니다. 후속 군수 지원도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것입니다. 군사무기에 대해 모르면 말하지 마라. 한국의 울산급이 호위함 중에서 최고는 아니지만 한국은 KDX-1, KDX-2, KDX-3를 개발하고 울산급을 다시 최신 개량했다. 울산급, 인천급, 대구급 등. 대만은 그동안 뭐를 했냐? 한국의 군원 건조 산업은 1980년대부터 발전하기 시작했고 KDX의 등장으로 마침내 번성하게 되었다. 한국 자동차의 눈부신 발전은 기존의 한국차는 품질이 조악하다는 인상을 싹 쓸어버렸다.
현재 한국 조선산업의 성과로 아시아 조선 강국인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었다. 크레디트 스위스가 보고한 세계 국가별 군사력 순위에 따르면 한국의 군사력은 영국, 이탈리아, 대만, 이스라엘보다 높은 세계 7위입니다. 전 세계 국가의 군사력 순위에 대한 또 다른 2021년 보고서를 확인하세요. 한국은 6위입니다. 이 순위는 결코 1대1의 힘의 결과가 아닙니다. 영국이 지난 수년간 국방비를 감축해서 군사력 순위에서 한국에게 밀린 것입니다. 한국과 영국이 이웃나라라고 가정하고 두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영국이 불리할 수 있지만 결국 영국이 승리할 것입니다. 산업력과 동원력이 합쳐진다면 한국은 영국은 말할 것도 없이 이스라엘에게도 질 것입니다. 당신은 한국을 정말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강한 중공업을 가지고 있고 대만보다 더 많은 무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계에서 10번째로 큰 무기 수출국이 되기도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발전 속도가 놀랍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순위는 분명히 더 올라갈 것입니다. 인구 5천만 명이 넘는 한국의 징병군인들의 훈련은 이웃 북한의 위협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매우 엄격합니다. 병력수에서 한국군을 이기는 나라는 많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은 원래 많았고 인도도 현역이 140만 명이 넘고 예비군도 115만 명입니다. 한국의 수출용 무기들은 최고의 성능이나 대체 불가 무기들이 아닌 가성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당신은 편견이 정말 심하네요. 방금 한국 군사력에 대한 보고서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김씨 일가가 영도하는 북한과 인접해 있고 한국전쟁 이후 70년 동안 북한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성인 남자들은 10년 동안 복무해야 합니다. 한국은 현역병이 50만 명이 넘지만 예비군도 200만에서 300만 명에 달합니다. 징병제 때문에 남성은 의무적으로 병력을 수행해야 하므로 더 많은 병력을 투입하고도 군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자체 잠수함을 만들 수 있으며 최근 몇 년 동안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F-35에 필적하는 전투기인 KF-21도 성공적으로 개발했습니다. 한국이 F-35에 필적하는 전투기 KF-21을 성공적으로 개발했다고? 웃기지 말아라. 아직 첫 비행도 성공하지 못했다. 남한을 조국처럼 떠받들지 말고 네 조상을 먼저 공경해라. 징병제를 반대하기 위해 군사력은 병력수가 전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국방비는 대만의 4배입니다. 한국의 지상병력은 46만 명에서 36만 명으로 줄어들어 중국군의 4분의 1 정도가 될 것입니다. 한국의 실제 위협 측면에서 보면 한국 군대가 전부 대만에 비해 유리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진짜 핵심은 대만 육군이 중국군의 대규모 상륙을 저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적대 중국 군대는 지상군 90만 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비군과 무장경찰, 민병대까지 합치면 최소 200만에서 300만 명까지 동원할 수 있습니다. 대만이 어떻게 병력 수만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공군과 해군 없이는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한국은 수도 서울에서 60km 떨어진 휴전선 뒤에 120만 명의 북한군 위협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은 병력 수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기갑부대가 한두 시간 안에 서울로 치고 들어온다면 서울을 방어하기 위해서 예비군을 즉시 동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3만여 명의 미군으로도 북한의 침략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대만의 지상군은 대만의 군사력과 국력에 비해 너무 큽니다. 병력을 30만 명으로 늘린다고 대만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남북한 간의 거리는 너무 가깝고 북한의 핵무기 사용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가능한 빨리 여러 방면으로 북한으로 진격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핵폭탄을 사용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단 한 나라밖에 없다. 어느 나라라고 말할 필요도 없다. 물론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기 전에 미국이 반드시 막을 것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